윤 정권이 회생법원을 통해서 코인 그리고 주식 투자 실패에 대해서 변제금에서 빼주겠다. 그리고 자영업자에 대해서 최대 90%까지 비탕감 해주겠다라는 말이 외상외로 엄청난 저항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상들의 일부가 환영하는 것에 비해 그 10배가 넘는 사람들이 지금 분노하고 있고, 그래서 특히 회생법원 때 갸우뚱하던 사람들이 지난 14일 발표한 125조 플러스 알파 규모의 금융부문 민생안정과제를 두고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도덕적 해이를 불러오는 게 아니냐, 투자 손실의 책임을 개인이 아니라 정부가 세금으로 떠안는다라는 게 맞느냐, 빚을 잘 갚은 사람은 바보다라는 역차별 논란이 2030이 가장 우선시하는 중요 가치인 공정을 위협한다라는 쪽으로까지 해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빚 갚으면 바보냐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 특히 안심전환 대출로 이렇게 바꿔주고 저신용 청년 특례 채무조정 제도를 두고 연끌 B2 지원한다라는 말까지 나오면서 코로나19로 직접적 피해를 본 자영업자 소상공인 돕는 것은 이해는 하지만 B2 손실을 정부가 보전하는 것이 시장 경제 시스템을 중요하게 여기는 밀턴 프리드먼식의 자유를 말하는 새 정부의 방침과 맞느냐? 지금 계속 그런 비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저신용 청년 특례 채무조정 프로그램에는 저신용 청년에 대해서 30에서 50%의 이자를 감면시켜주고, 그리고 적은 이자로 이렇게 대환시켜주는 내용 등이 들어있죠. 그래서 금융당국이 취약청 부실이 금융 리스크로 이어지는 것보다는 이들을 선제 지원해서 사회 충격이나 비용적 측면에서 더 커지는 것을 미리 막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말하지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요, 대중의 시각은 절대 그렇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시작이고 앞으로 더 해주겠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자, 지금 3개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금융채무를 대출을 지고 있는 다중채무자이자 저소득 하위 30% 또는 저신용, 나이스 신용 점수 664점 이하인 취약차주가 보유한 채무가 93조에 이르러요. 전체 다중채무자가 603조라고 했고, 그 중에 아주 취약한 게 93조인데 이 중에 2030의 빚이 26.4%라고 합니다. 자, 이게 2030이라는 애들이 겁도 없이 부동산, 주식, 코인 등에 투자를 한 그 부작용의 결과죠. 그래서 지금 10개 중요 정권사의 2030 신용유자 잔액이 지난해 6월 말 기준으로 3조 6천억, 1년 사이에 1조 7천억이 늘었어요. 가상 투자는 2030이 55%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심전환 대출자는 1주택자고 시가 4억 미만을 대상으로 청년 특례 채무조정 대상이 4.8만 명, 4만 8천 명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대중들의 비난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집을 안 사고 그리고 자기 돈으로 살려고 조금씩 어렵지만 모아가는 사람은 뭐냐? 코인 B2를 왜 도와주냐? 이것야말로 지금 정말로 불공정한 것 아니냐? 지금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최대 90%까지 자영업자 비탕감 해준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성실하게 빚을 갚아온 사람은 뭐냐라는 이야기가 지금 제가 우려했던 이야기들이 터져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영업자 일부를 원금 90%까지 감면해 준다는데, 만기 연장이나 상환 유예를 받고 있는 소상공인 대출 잔액이 64조인데 인원으로 따지면 이건 또 48만 명이래요. 이들 중에 일부가 새 출발 기금, 즉 배드뱅크 비용 30조로 지원하고, 여기에 제외된 자영업자는 은행에서 자율 지원하라고
은행 또 발목을 비틀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아까 말한 청년 48,000명의 원금 상환 밀어주고 이 대출이자 50%까지 감면시켜주는 것, 또 회생법원에서 이 코인과 주식 투자해서 날린 돈은 변제금에서 빼주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겹치면서요, 코인이나 주식 투기한 자들까지 나라가 왜 갚아주느냐. 자, 대출이자 절반을 줄여주는 것이다, 대신 갚아주는 게 아니다라고 해도 이 투기꾼들을 갖다가 이자를 줄여주는 것은 옳은 것이냐라고 이렇게 말이 나오고, 자영업자들 지금 집합금지 명령에 의해서 피해를 다 입었는데, 자영업자 중에서 아예 분유값, 기저귀값 줄여가면서 대출이자 꼬박꼬박 낸 저는 뭐냐, 이자 안 갚아야 되냐 이렇게 묻고, 은행에서도 지금 은행 보고 알아서 지원하라 이렇게 이제 지약차주를 정부가 말했는데, 은행의 반응은 뉴스를 보고야 알았다. 정부 지원을 못 받은 지약차주 10명 중에 9명은 은행이 자율적으로 지원하라는데 그 부분과 관련한 사전 협의도 없었고 내용도 모호하다라고 혼란스럽다고 말하고, 정부도 도덕적 해이나 공정 관련 논란을 예상했을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당히 밀고 가다가 성실한 대출자, 은행 모두가 지금 분노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닌 게요. 자, 지금 자영업자들 48만 명, 청년 48,000명 이야기하지만은 이 3040의 주택담보대출 총액이요 440조입니다. 자, 그래서 이 주택담보대출을 가지고 있는 3040이 295만 명이고 440조를 가지고 있어요. 총 635만 8천에 823조 5,558억에 그 중에 전체 보유자의 46.3%인 295만 5천 명이 3040이고 전체 총액의 52.6%인 439조 5,318억이 3040의 대출인 거예요. 특히 이 중에서 이제 더 심각한 거는 2030 세대들이 주택담보대출에서 이금융권에서 이 저축은행 등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1.2, 37.2라 가지고요. 각기 비율이요. 그래서 이 금융권 비율이 매우 높다라는 겁니다. 그럼 앞으로 이제 이 사람들도 상당수가 문제가 될 건데 이 사람들은 또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요? 미국이 연말까지 지금 금리를 최소 2%를 더 올릴 건데 어떻게 감당하려고 이런 일을 벌이고 있나, 이런 데 대해서 지금 분노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어떻게 보면요, 비탄감을 이렇게 자영업자 48만 명을 해주고 청년들 48,000명을 해주고 또 은행에서 좀 해주고 회생법원에서 주식이나 코인 변제금에 포함 안 시키는 등 이렇게 해주면 이들이 전부 정권에다가 편을 들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이제 빚 갚은 사람은 바보냐, 그리고 빚 안 낸 사람은 바보냐. 그래서 윤 정부의 비탄감 정책에 보수층이 등을 돌리고 있다는 거예요. 소상공인 청년층 재기를 돕는 것이 목적이라고 허울 좋은 명분을 내세웠지만은 영끌 비투족이 저거들 돈 벌겠다고 한 거죠. 집을 사든 더 나아가서 뭐 코인을 하든 주식을 하든 저거들 돈 벌라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거들 돈 벌라고 한 부분이 공동 책임이 되었다. 나라가 갚아줄게. 그래서 비투 이자 50%를 감면시켜 준다. 그런데 진짜 착실한 청년들은 코인이나 주식, 암호화폐 이런 거 투자 안 했죠. 그런데 청년 중에 좀 솔직히 말하면 질이 좋지 않은 애들이 이런 거 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성실한 청년들의 세금으로 갚아준다? 그럼 이것은요, 기본적으로 국가의 도덕성과 관련되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자, 이 30조 새출발 기금 이거 어디서 나왔어요? 무슨 돈입니까? 자, 이걸 가지고 정부는 뭐 48만 명, 내부적으로는 25만 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대상이
뭐 48만이지 실제로는 많아봤자 25만 명인데 그래 고작 30만 명 갚아주려고 그야말로 지금 정부가 지금같이 부채 위기가 경제 위기를 맞이해서 제일 먼저 터지려고 하는데 자 여기에서 이 빚을 같이 나누자 그래서 빚2 영끌 안 한 사람들도 하라 또 이거 지금 파산에 이르는 자영업자가 자기 잘 먹고 사는 목적으로 자영업을 하다가 빚을 지게 됐지 그거 뭐 자영업에서 돈 벌면 같이 나눠줍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윤을 지지한 2030이 이 공정성에 대한 좌파 정권의 겉으로만 공정을 내세우고 뒤로는 불공정 그리고 불이등이 판을 치는 것을 보고 윤을 지지했고 윤이 특히 검찰총장이고 법을 갖다가 집행하는 그런 입장에 있었으니까 윤이 좀 낫지 않겠냐 이렇게 해서 지지했는데 지금 윤에 대해서 가지는 시각이요 급격하게 지금 나빠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실 채권을 갖다가 매입을 해서 채무 조정하는데 60에서 90이라지만 대부분이 90%를 자영업자 빚을 갚아줄 거예요. 그래서 25만 명 정도가 혜택을 본다는데 이 30조로 25만 명만 갚아주면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하라는 거죠? 자, 지금 가계부채 잔액 1860조 가운데 상환 능력이 낮은 2030 부채 비중이 27% 총 508조에 해당된다. 아까 그 440조 주택담보대출만 해도 그 중에 440조 아니에요? 자, 이런 것들 대부분이 2030의 빚이 영끌 비투 가상화폐 등 위험자산 투자 솔직히 말하면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는 투기라고 불러야 되죠. 투기를 목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성실하게 살아온 이 개미 같은 시민들이 배짱이 같은 국민들을 위해서 빚을 갚아주는 거 그리고 차주들이 빚을 갚지 않고 계속 버티면 이미 탕감받을 수 있다라는 말이 청년층과 자영업자층에 보편적으로 생기고 있고 결국은 이런 배짱이들의 이 확신이 맞지 않느냐 이게 부적절하고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 아니냐 자 이것이 공정한 정부 정책이냐고 지금 난리가 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윤은 일단 급한 것부터 무너지는 것부터 막기 위해 이랬다지만 전체 그림을 그려놓고 정리를 해야지 전체 그림을 그리지 않고 당장 터지는 것부터 저런 식으로 발표한 것도 잘못이에요. 자, 배짱이들 때문에 개미가 속이 터지는 나라입니다.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랑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90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하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 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Revolution 21, only open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함께.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 쳤다 하면 뻥 잘난 부모 만나 잘난 학교
20일